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귀성객들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에 나섰고 나들이객들은 무더위를 피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광주 시립묘지에 성묘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에 벌초를 하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조상을 소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딴 곳이 또 있기 때문에 일찍 하고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또 다른 성묘객들은 음식이 상할세라 서둘러 상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춥니다. 너무 뜨거워요, 진짜. 이런 저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일로 더운 것 같아요, 올해가. 오늘 낮 광주를 포함해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에 나들이객들은 실내로 몰려들었습니다. 제기차기부터 딱지치기까지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핸드폰 보는 것보다 딱지치기가 더 재밌었어요. 이만. 보름달 모양 종이엔 소원을 적으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저희 서울에서 광주까지 와서 원래는 야외로 가려고 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린이 문화원 오게 됐습니다. 한편 내일도 광주와 전남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낮 동안 심한 혼잡을 보였던 고속도로는 날이 저물면서 막힘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려 평소와 다름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5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귀성길은 극심한 정체를 보이곤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기준 귀성길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4시간 5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10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대학병원 등 4곳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전북 전주까지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대학병원 2곳과 종합병원 등은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3시 반쯤 전주의 한 병원에 도착해 접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재생에너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남는 전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신규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입지 조건이 좋아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자랑하고 있는 전남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죠. 광주 MBC 명절 기획보도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임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태양광, 풍력에너지의 발전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수요보다 넘쳐도 문제인데 특히 우리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 불안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력 그룹사들이 둥지를 틀며 활기를 더했던 나주 혁신산업단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업들 모두 아리백 달성을 목표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의 규제로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7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급하게 저희 쪽에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진행이 힘들다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요. 매년 발전 설비를 1기가와트씩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 육성했던 전라남도도 정책 기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앙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 전남은 정부와 그다음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교통관리 해소 대책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송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량만 늘려오다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을 당시 많은 사업체들이 몰렸던 전남이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책에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을 7년 4개월 동안 새로운 발전을 못하게 억눌러 두는 과정에서 원전의 노후화된 원전도 계속적으로 가동할 수가 있게 되고 원전 카르텔의 이익을 보장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를 막는 대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을 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전력 당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희생시키면서 전력의 안정 공급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10년이 걸리는 송전망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석 달의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재생에너지 규제. 재생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시시각각 바뀌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식품과 주류 등 외식업계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도 특산물인 대파를 넣은 햄버거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올해 재출시되기도 했는데요. 지역과 기업이 연계하는 이 같은 로코노미가 업계에도 농가에도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이 30여 명인 진도 초도중학교. 햄버거를 먹는 학생들의 표정에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지난해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진도군과 함께 지역 특산물인 대파를 활용해 만든 이른바 대파버거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햄버거 매장이 없는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해 85km가 떨어진 목포에서 100kg 햄버거를 배달한 겁니다. 여기서는 햄버거를 쉽게 먹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나눠주셔서 친구들이랑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지난해 출시된 뒤 한 달 동안 150만 개가 팔리는 등 인기를 끌면서 진도 특산품인 대파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준 대파버거. 지난해에만 2차례에 걸쳐 진도 대파 100톤이 납품됐고 올해 대파버거가 재출시되면서 50톤이 추가로 납품됐습니다. 지역과 기업이 연계하는 이른바 로코노미의 열풍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 상생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도 대파뿐만 아니라 완도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와 라면, 해남 마늘과 전남쌀 등 전남산 농수산물이 대형 업체와 손잡고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치킨과 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남 마늘이나 경북 오미자, 충남 알밤 등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판매를 잇따라 시작한 상황. 로코노미 열풍이 지역에는 농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기업에게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매출 확대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개관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용봉동 전시장과 양림동에서 진행되는 본전시를 정상 개관합니다. 또 관람객이 전시장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용봉동 전시장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양림동과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31곳에서 진행되는 파빌리온은 전시장에 따라 추석 연휴 동안 휴관하는 날이 많아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전남 순천에서 승용차가 교차로 맞은편에 있는 전동 킥보드와 차량 2대를 잇따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 40분쯤 순천시 해령면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탑승자와 충돌한 뒤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 탑승자가 숨지고 대기 중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에서 속도 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북구 연제 지하차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병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광주 빛거울로 연제 지하차도 북광주 나들목 방향 입구에서 6만 2천여 건, 하루 평균 34건의 과속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웅천 생태터널 시청 방향이 3만 7,8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0여 건으로 최다 단속 1위 지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